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도 뭐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막막하시고 막연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블랙베리 님이 또 부동산 스터디를 한번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블랙베리 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베리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인사드리고. 자, 우리 블랙베리 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스터디를 담당하고 운영하게 될 블랙베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를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뭐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예. 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되게 포괄적이네요. 네, 너무 포괄적인가요? 네. 예,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한 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반복입니다. 반복. 예, 특히 저희가 이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토지라든가 상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토지라든가 뭐 재개발 지역 물건, 뭐 상가 이런 것들 다양한 종으로 넓힌 상황인데 반복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네.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임장하고 정리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 영상, 요즘 강의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강의 영상을 하나를 보더라도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라든지 뭐 언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 주신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수강생분들 저랑 같이 스터디하거나 제가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강의 듣는 거라든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시고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교육하고도 연관돼 있는 건데 소위 말해서 외우는 것들이라든가 앉아서 강의 듣고 정리하고 이런 건 참 잘하세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스터디랑 임장이거든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를 부동산은 학교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된다.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종률 대표님께서도 조금 많이 하신 말씀이셨는데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만큼 또 현장을 자주 나가서 느끼는 그 온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손품만 팔 때와 발품을 또 직접 같이 팔아봤을 때 좀 느낌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체감하셨습니까? 체감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잘한 케이스가 있고 잘못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현장에서 답을 찾았을 때 한 투자 결과와 현장에서 제가 답을 찾지 못하고 투자한 결과가 정말 이런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극명하게 관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그 불인이들이 부동산 초심자들이 보통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주거용 부동산과 이 주거용 부동산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투자자로서의 관점만 말씀드릴게요. 뭐 주거용 부동산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 똘똘한 한차라고 하죠. 뭐 이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를 저는 절반의 투자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으로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거용 부동산에 들어갈 때는 갭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갭, 소위 말해서 전세 낀 투자죠. 이게 나중에 제가 실거주를 하든 혹은 갭을 껴놓고 나중에 매도를 하든 이게 어쨌거나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이 무기, 아주 강한 무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주거용 부동산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장에서 타격을 더 세게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역전세난 같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고
살짝 부끄럽지만 저도 지금 예, 많이 제가 왜 이렇게 얹혀있습니다. 탄식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프라이버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앞에서 공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을 빼놓고 자리에 앉아서 소위 말해서 손품으로 찾는 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종률 아카데미 제가 실전반에서 매수했던 상계동의 재개발 지역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니면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물건을 저희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두 번 반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현장 임장 시에 또 제일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부동산을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또 너무 속내가 보이게 하면은 그쪽에서 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끼리면 더 이런 게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넘어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소위 말하는 중개소 방문이었어요. 중개 사무실 방문이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토지나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특히 저희가 흔히 이 도심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는 부동산 방문하면요, 이분들이 보통 고단수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한 지역에서 뭐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라 초보들이 들어가면 되게 당황하고 얻어낼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짧게 팁 한 두 가지만 드리면, 첫 번째, 꼭 먼저 사전에 전화로 내가 목적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 방문 약속을 잡고 가세요. 불쑥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하셔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건 좀 내공이 쌓였을 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바를 좀 충분히 상대방한테도 이해를 시킨 다음에 찾아가는 게 좋다. 네, 약속을 잡고 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뭐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마레프 보러 간다고 전화하면 마레프 요 매물 보고 왔어요. 저희 아파트 볼 때는 그러잖아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뭐 가격 요만한 거 어딨나 해서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을 할 때는 뭔가 물어봐야 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꼭 내가 이거를 멘트를 적어 놓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분한테 답을 얻어내는 거를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 지도 하나를 또 띄워 놓으셨는데 어떤 설명을 주시기 위해서 띄워 놓으신 건지? 그 요즘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해서 왜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가 지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냐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경매로 처음 투자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공부에만 제가 한 돈 1,000만 원 썼을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매로 아파트를, 일반 물건을 경매를 낙찰을 받더라도 그 당시 시세에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매우 저렴하게 사는 게 매우 어려워요. 눈에 보이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겪었고 낙찰도 제가 몇 차례 받아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비주거용 부동산 하나 사례로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했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의 그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사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병리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네, 대병리. 제가 모른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김포시에 있는 거. 네, 저도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쭉 보시면 그냥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김포가 여기 있거든요. 요즘 핫하죠. 서울시에 뭐 편입됐냐 많이 해가지고 대병리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동그라니 김포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고, 스카이뷰를 보면은 뭐 여기 논밭들도 보이고 산업단지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작년 하반기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공장이. 근데 제가 입찰을 했고 뭐 3명 등에 자랑스럽게 3등을 했던 물건입니다. 낙찰을 받으신 건 아니고 3등을 하셨다. 근데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뺑뺑 돌려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찌르시네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뭐 간단하게 공장이 나와 있고 멀끔한 공장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 실제 현장 임장 가서 봤던 거랑 큰 차이가 없었던 물건이고요. 2동으로 되어 있고, 경매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왜 좋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대병리의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뭐 건물이 있는 물건들은 보통 평당 300만 원 이상 정도 시세를 하더라고요. 2년치 실거래가 조회인데 이 세 개가 지금 보시면 평당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다 300이 넘죠. 물론 여기에 도로 지분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고 연식이 어떠냐라는 거를 계산하면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실제 거래된 내역을 보니까 300만 원은 최저점으로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더라고요. 보시면 이거 최근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되고 2023년, 22년도에 거래됐던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도로 지분을 빼고 건물 평수로만 407평으로만 요 낙찰가를 계산을 해도 200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어요. 네, 200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고 이게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부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입찰자가 보시면 3명밖에 안 돼요. 3명밖에 안 되고 요 가격에 가져가신 분도 뭔가 급한 사정이 있거나 이자에 버거워하는 상황이 아니고 임차를 너무 오랫동안 못 마친 상황이 아니라면 이득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지금 9억 8천을 받으셨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단순하게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토지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465평이거든요. 210만 원 꼴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왜 토지 지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체 평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공장 용지는 전체가 나온 거거든요. 이 공장 용지가 핵심이에요. 이미야 이건 도로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407평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40만 원이죠. 아까 실거래 됐던 거라든가 환경을 봐야겠지만 같은 계획 관리 지역에 있고 현재 공장 창고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평당 단가로 했을 때. 네네. 아주 단순 계산이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50만 원 가까이 싸게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역에 별도의 호재들이 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 가격 이상 갈 거라고 거의 안전하게 마진을 보고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실 사례까지 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블랙베리님이 진행하는 스터디에 대해서 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 이거 예. 부탁 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처음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처음 진행하는 이번 스터디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모토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엔 저도 처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수한테 얹혀서 가고 싶었거든요. 특히 김종률 원장님 옆에서 제가 같이 투자도 해보고 같이 임장도 다니면서 아, 저 사람 나중에는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뭐 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얹혀서 가고 싶어요. 사실 그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고 안전해 그렇죠. 보이고. 그게 또 전문가라면 더더욱 그렇죠. 예. 네. 근데 김종률 원장님이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저의 이번 스터디의 핵심 모토는 김종률 원장님이 없어도 혼자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조별로 스터디를 하면서 이 과정을 밟아 나간다. 요거를 이번 저희 스터디의 모토로 삼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매주 과제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나이가 뭐 어떤데, 뭐 내가 상황이 어떤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시간 외의 시간을 만들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 대표님께서도 하신 얘기 들었어요. 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회사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네. 편집되면 네.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조별로 계속 과제를 드리고 피드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제가 한번 쭉 받아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지자체랑 연락하는 거,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장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지, 임장을 나갔을 때 또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예, 제가 반찬 차려 드릴 거거든요. 먹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스터디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찾아보고 혼자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지까지 한번 또 이렇게 우리 블랙베리님이 직접
네,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블랙베리님과 함께 올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부동산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 좋은 컨텐츠와 내용으로 또 함께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